MVP로 어느 정도 분리는 했지만 화면 코드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화면 상태의 주인을 따로 두는 방향으로 한 번 더 이동합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회전하면 상태가 날아가고 UI 코드와 상태 코드가 섞이고 생명주기 대응은 늘 반복됐습니다. 개발자들은 화면을 더 가볍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 제안은 뷰 모델이었습니다.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 한가운데에 상태 보관소를 두고 화면은 그 상태를 관찰만 하게 만들자는 발상이었죠. MVP가 화면과 로직을 나눴다면 MVVM은 한 단계 더 갑니다. 화면은 상태를 보여주고 뷰 모델은 그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쪽으로 역할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회전 같은 구성 변경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화면은 다시 만들어져도 뷰 모델은 살아남고 새로 생성된 화면은 그 상태에서 다시 연결되면 됐습니다. MVVM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상태의 주인은 하나여야 하고 그 역할을 뷰 모델이 맡는다는 것. 이 한 문장이 당시 개발자들에게 꽤 강하게 먹혔습니다. 여기에 라이브 데이터가 붙으면서 이야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화면은 생명주기를 의식한 채 상태를 관찰할 수 있었고 변경된 값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UI로 흘러갔습니다. 정리하면 장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상태 관리가 선명해지고 테스트 경계가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가 조금씩 가벼워진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MVVM은 이론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UI 코드도 덜 장황해질 수 있었습니다. 찾고 캐스팅하고 다시 세팅하는 반복 작업을 줄여줄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등장한 게 데이터 바인딩입니다. 뷰와 뷰 모델의 연결을 코드가 아니라 XML에서 직접 선언하게 해주면서 MVVM은 갑자기 훨씬 완성형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 XML은 뷰 배치만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바인딩이 들어오면서 변수 선언이 생기고 바인딩 표현식이 생기고 XML 안에서 데이터 흐름까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뷰 참조는 줄고 값은 자동으로 반영되고 단순한 화면은 정말 적은 코드로도 묶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특히 폼 화면에서는 양방향 바인딩이 강력한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입력 필드와 상태를 서로 연결하면 사람이 직접 맞춰주는 동기화를 프레임워크가 대신해주는 느낌이었죠. 당시 발표 자료나 샘플 코드를 보면 그림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얇은 화면, 상태를 가진 뷰 모델,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XML, 구조가 마침내 정리되는 듯한 분위기였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바로 이렇게 물었어요. 뷰를 깔끔하게 하자고 했는데 왜 이제는 XML이 또 다른 코드 덩어리가 되느냐는 거죠. 이 논쟁은 뷰 모델 자체보다도 XML에 얼마나 많은 책임을 줄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선언적이라는 표현은 매력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로직이 다른 파일로 옮겨갔을 뿐이라는 비판도 강했습니다. 단순 텍스트 연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조건 분기, 널 처리, 포매팅이 붙기 시작하면 XML은 빠르게 읽기 어려워졌습니다. 화면 정의와 화면 로직의 경계가 애매해졌습니다. 디버깅도 문제였습니다. 오류가 나면 내가 쓴 코드가 아니라 생성된 코드 쪽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었고 에러 메시지도 친절하다고 보기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빌드 속도 이야기가 꼭 따라왔습니다. XML 하나 바꿨을 뿐인데 체감이 무겁고 생성 코드가 끼어들면서 전체 개발 경험이 둔해진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데이터 바인딩은 만능 답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팀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줬지만 다른 팀에는 복잡성과 빌드 비용만 늘리는 기술처럼 느껴졌습니다. 평가가 정말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바인딩이 실패만 남긴 것만은 아닙니다. 뷰 모델 중심의 구조를 널리 퍼뜨렸고 화면을 상태의 결과물로 본다는 감각을 개발자들에게도 훈련시켜준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업계가 벌인 건 MVVM이 아니라 XML에 너무 많은 책임을 싣는 방식이었습니다. 상태를 뷰 모델로 분리한다는 원칙은 오히려 더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뷰 바인딩이 주목받습니다. 개발자들이 원했던 건 사실 XML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안전하고 간단한 뷰 참조였다는 게 점점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데이터 바인딩은 연결까지 해주지만 책임도 커졌고 뷰 바인딩은 딱 뷰 참조만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덜 화려하지만 훨씬 덜 위험한 선택이었죠. 뷰 바인딩은 개발자들이 정말 원하던 지점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Find View by ID는 없애되 XML에 로직은 넣지 않는다. 단순하지만 실무적으로 아주 강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조합이 많아졌습니다. 상태는 뷰 모델에 두고 화면 연결은 뷰 바인딩으로 단순하게 하고 이벤트와 로직은 다시 코틀린 코드로 가져오는 방식이죠. 이 시기를 지나면서 안드로이드의 기본 조합도 또렷해집니다. 뷰 모델, 라이브 데이터, 레파지토리, 그리고 점점 더 선호되는 뷰 바인딩. 많은 팀이 이 조합을 현실적인 표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결국 업계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상태는 위로 올리고 XML은 얇게 유지하고 양방향 바인딩은 신중하게 쓰고 대부분의 화면은 뷰 바인딩이면 충분하다는 쪽으로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 시기의 실험은 훗날 컴포즈로 이어집니다. 화면을 상태의 결과물로 본다는 발상 자체는 맞았고 다만 그 무대가
XML이 아니라 코틀린 코드로 옮겨간 셈이죠. 이 챕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뷰 모델 중심의 사고는 살아남았고, 데이터 바인딩은 논쟁 속의 선택지가 됐고, 뷰 바인딩은 가장 실용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